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라는 UA에서 뭐가 많이 찍혀요, GA4에서 뭐가 적게 찍혀요는 사실 UA와 GA4의 차이점,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 내용들인데 질문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따로 조금 여기서 영상 내에서 설명해 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나중에 좀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용으로 다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안하시고 저희랑 같이 포인트만 짚어가면서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A가 GA4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뭐 몇 가지가 달라졌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렇게 7번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1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뭐 GA4 속성을 설치를 완료하신 분들을 보시면 생긴 게 너무 달라졌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홈 화면이 조금 많이 바뀌었고 이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메뉴 항목이 이렇게 애널리틱스에서 좀 획득, 행동, 전환 이렇게 다양하게 있던 보고서 부분이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열이 되지 않고 좀 홈, 보고서, 탐색, 광고, 구성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맞아요. 이게 UA랑 GA4, UA를 특히 오래 쓰신 분들은 GA4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살짝 막막해 하시는 느낌이 많이 좀 드시죠? 그래서 뭘 눌러야 되지? 내가 여기서 보던 이 행동은, 이 획득은 어디서 보는 거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고요. 그 이유는 그러면은 요게 집계 방식이 변하겠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요게 네. 무슨 얘기인지 혹시 밑에서 더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아유, 그럼요. 네. 쭉쭉 가보실까요? 네, 그럼 2번 열어볼게요. 네. 자, 데이터 수집 방식이 바뀐 게 과연 무슨 소리일까를 봤을 때,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UA는 이제 세션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다면, 이제 GA4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 방식의 변동 때문에 또 보고서가 뭐 없어지고, 세션의 개념이 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뒤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UA의 경우에는 세션이라는 히트의 집합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뷰나 뭐 이벤트, 전환 이 모든 히트를 묶고 있는 세션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GA4로 넘어오면서 이런 세션 집합으로 기준을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호작용을 그냥 이벤트 단위로 수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 이거는 구글 고객센터 도움말이거든요. GA 고객센터 보시면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에서의 조회 유형은 뭐 페이지 조회, 이벤트, 소셜 이런 히트 단위였다면 세션을 묶는, 그리고 GA4에서는 이벤트들로 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수집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뭐 그에 따라서 뭐가 더 좋아지고 또 우리는 뭘 또 대비를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이제 이 세션이라는 묶음 안에 들어가 있었던 히트들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 개별의 독자적인 이벤트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합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세션을 이제 저희가 기준으로 UA에서는 많이 측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다 별개로 놓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또 그렇게 승엽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전에 UA에서 좀 문제됐었던 중복 집계 같은 것도 좀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UA랑 GA를 보면은 이게 사용자들 어떤 모수가 쌓인다 그러죠. 그럼 모수들의 집계 차이가 굉장히 큰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저도 보고서 요거 너무 궁금한데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메뉴가 좀 크게 달라졌다고 하면서 살펴볼 때 이제 뭐 획득, 행동, 전환 이런 맞춤 보고서들이 목록에 아예 메뉴에 있다가 그게 사라진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맞춤 보고서가 GA4에서는 좀 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혀 볼 수 없냐 하면 또 그건 아닌데 그렇게 UA에서 봤던 거와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사하게 보는 방법을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수집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UA 때와의 보고서가 완전히 같지는 않고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되게 인상적이네요.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달라서 이걸 같은 보고서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또 추가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UA에서는 아마 우리 많이 익숙했던 이탈률이라는 지표가 이제 사라지고 GA4에서부터는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여율이 이제 저희는 또 낯서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배포용 문서에는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 테니 이제 참조 문서 같은 걸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이게 이탈률이 없고 참여율이 생겼다. 이것도 되게 색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요 세션의 개념은 그러면은 GA4에서는 세션 스타트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UA에서의 세션과 이제 GA4에서의 세션도 이제 개념이 좀 달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데이터 수집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데이터 수집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를 하면서 이 GA4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벤트다. 그 기준이 이벤트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 이것도 모두 다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UA 같은 경우에는 세션의 개념이 새 캠페인이 시작될 때 이제 새로운 세션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뭐 사이트 내부에 UTM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나 뭐 아니면 영영시 기준으로 세션이 새로 시작될 때 뭐 이럴 때는 이게 갱신이 돼서 새로운 세션으로 인지가 됐었다면 이제 GA4 같은 경우에는 세션 스타트라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세션을 집계를 하기 때문에 뭐 이 UA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좀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또 승엽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GA4에서는 UA보다 세션 수가 적을 수 있고 그 차이가 좀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그러면은 것 같아요. UA에서 뭐가 많이 찍혀요, GA4에서 뭐가 적게 찍혀요는 사실 어떻게 보면 꽤나 정상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네.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요 노션 링크를 첨부해서 좀 더 많은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달라진 이벤트의 생김새, 사실 UA에서는 저도 카테고리 액션 라벨 이렇게 많이들 집계를 했었는데 매개 변수 혹은 이걸 또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되면은 카테고리 액션 라벨을 분류를 안 하고 속성, 매개 변수 좀 이런 식으로 좀 헷갈렸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UA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 안에 이제 카테고리, 액션, 라벨 이 3단계 계층 구조를 가진 이벤트 속성만 수집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GA4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이 50개, 최대 50개까지의 이벤트 속성을 저희가 임의로 맘대로 설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처음 듣는 분들, 왜냐면은 카테고리 액션 라벨이라는 것 자체를 UA에서 설정을 안 하고 쓰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요 부분에서는 사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 콘텐츠로 또 조금 더 집중해서 요거에 심도 있게 좀 파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밑에 설명란에다가 조금 더 설명을 더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드려서 이건 좀 공부를 하시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용자 식별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사용자 식별 기준 같은 경우에도 좀 변화된 부분이 많은데, GA4는, 기존
기존의 UA랑 상대적으로 이제 쿠키 의존도가 낮고, 뭐, IP 관련해서도 수집을 이제 하지 않고, 좀 이런 개인정보 의존도를 낮춰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GA4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좀, 구글 시그널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디바이스 아이디,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네, 사용자 식별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사용자 식별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클라이언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쿠키 값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값이고 개별 부여 값이고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발급된 어떤 고유 일련 번호 같은 것.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저 아이디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GA4에는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인 거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용자 개별 추적이 훨씬 더 식별성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은 GA4가 왜 변화가 생겼는지를 조금은 이해가 생길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얘기시네요. 네. 그럼 다음 이제 데이터 제한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게 그렇죠. 공짜가 아니었다는 얘기랑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은 UA 같은 경우에는 히트를 기준으로 이제 1,000만이 넘어가면은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됐었고요. 네, 그래서 1,000만 히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GA4 같은 경우에는 히트 제한이 이제 없죠. 왜냐면 데이터 수집 방식도 변경이 됐고 하니까. 다만 이제 이벤트가 최대 500개로 제한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설정할 수 이벤트 있는 이벤트가 500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이벤트를 잘 활용해야겠죠. 500개라는 제한된 숫자 안에서. 그래도 제 생각에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GA4에서 이벤트를 500개까지 설정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흔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꽤 많은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로 일단은 요거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되게 상세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사실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 되시도록 밑에다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다시 이제 내려와서 제가 또 이제 요거 말고 저희가 UA 말고도 사실 더 무서운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UA가 종료된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GA4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찾아보니까 어떤 얘기였냐 하니 외국에서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가 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너의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미끼용 컨텐츠나 미끼용 이런 컨설팅 추천 상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케터 분들이나 회사가 느끼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GA4에 대한 어떤 교체를 권장이 아니라 협박을 하는 수준의 이제 이런 에이전시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활동 중이신 되게 유명하신 컨설턴트가 있어요. 줄리어스인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도 자기 블로그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가 익숙한 외국 사람들도 GA랑 UA가 변경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모두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본 게 그러면 유니버셜 애널리틱스가 종료된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가인 건데 사실은 UA가 아예 종료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지금은 알 수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몇 달 안으로 지금에 갖고 있는 UA 속성을 언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는 다시 알려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내용들은 이제 UA를 들어갈 수가 없어. UA를 아예 쓰지 못해. 이런 개념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될 건데 2023년 7월까지 이 UA 속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된다라는 것과 얘기가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는 이전에 처리했던 데이터를 다시 빼올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해놓고 보면 아직 한 1년도 좀 넘게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GA4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구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1년 반이 남았지만 그래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좋은 이유. 그거는 바로
인터페이스를 익히거나 보고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는 거는 나중에 공부하면 그만이지만 사이트에 지금 GA4를 심으면 그때부터 데이터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이 데이터를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GA4를 등록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은 조금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GA로 바꾸는 변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마인드셋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구글은 또 2023년에 쿠키마저도 없앤다고 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사용자 식별 정보에 대한 얘기 하셨을 때도 쿠키 의존도를 많이 낮춘다고 하셨는데 요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얘기죠. 이런 외국에 되게 내용이 확 눈에 들어오시죠. 막 영어라서 저는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이게 이제 쿠키를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은 광고주들은 쿠키 교체를 또 테스트할 시간을 갖게 되지만 이게 되게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계들이 많이 혼란에 빠져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뭐냐면 쿠키가 있고 없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쿠키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보면은 이번 GA4는 쿠키가 없는 상태에서도 트래킹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고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건데 이분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다른 회사들의 픽셀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이게 다 쿠키 기반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한하는 방법에 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버 사이트 추적을 계획하지 않으면 상태가 좋지 않을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에 속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추적 방법의 좀 새로운 방면이죠. 서버에서 이제 우리 서버에서 요청을 받는 것들을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서버 사이드 추적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오픈소스 마케팅이 제일 잘하는 거기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즉 쿠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버에서 직접 데이터를 쌓는 방식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 오소마 쪽에서는 이제 이런 UA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저희가 5단계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을 요약해 봤어요. 이게 앞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웹사이트를 주로 다루는 마케터들은 지금까지 UA를 많이 활용했는데 측정 방식이 많이 GA4가 들어오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GA4는 더 좋은 방식의 수집 방법이에요. 그래서 플랫폼과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웹이냐 앱이냐 이런 얘기를 뜻하는 건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기를 원한다면은 UA에서는 아까 하빈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종속적으로 3단계가 나눠진 이벤트 방식보다는 완전히 자유도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GA4가 훨씬 좋은 대안이 될 거다. 그리고 페이지 뷰와 이벤트가 두 개가 가장 다른 거예요. 그래서 UA에서는 페이지 뷰를 많이 활용했고 GA4에서는 이벤트를 활용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페이지 뷰가 따로 있고 전환이나 이벤트가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다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페이지 뷰 자체도 이벤트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GA4가 주장하고 있는 억지 주장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통계 분석 도구, 즉 믹스패널이나 앰플리튜드 같은 다른 분석 도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추적해서 수집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GA4뿐만 아니라 모든 도구들도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다는 장점, 즉 앞으로는 모두가 이런 식의 데이터 수집 분석을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좀 떨쳐내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 수집 분석 지식을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오픈소스 마케팅이 같이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준비한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서비스 종료에 대해서 다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방향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걸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저희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유튜브 채널도 새로 개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궁금하신 부분들도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봐야 될 내용들은 앞으로도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 도움 주신 하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